조니 예빠빠 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서 첫 장면에 많은 대신들이 처형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배경이 됐던 단종보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56년 6월 1일 창덕궁 예언회장 왕의 목을 겨눈 칼날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조선판 007 작전이라 불리는 단종보기 운동. 하지만 완벽했던 이 계획은 단 한 명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피해 학살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비극적이었던 실패 사육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사육신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생육신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항의하며 평생을 야인으로 살며 절개를 지킨 6명의 신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시습 같은 사람은 왕이 부르는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어 도망간 경우죠.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사육신은 세조를 암살하기로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경호하는 무관인 별운검,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세조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세조는 갑자기 장소가 좁으니 별운검은 들어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운명의 여신은 세조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장소가 좁아서 그랬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뭔가 낌새를 알아챈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원래 사실 사육신이 아니라 사칠신이 돼야 되는 건데요. 배신자가 하나 있었죠. 이게 김질이라는 사람인데요. 거사가 미뤄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장인 정창손하고 같이 세조한테 밀고 합니다. 모든 거사를 그러면서 작전은 순식간에 탄로가 났고 사육신은 압송됩니다. 아이 사람만 안 그랬어도 단종이 포기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이 이래 돼 버렸죠. 세조는 직접 성산문을 고문하면서 회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단종께 마음을 들였으니 어찌 두 임금을 섬기겠는가. 결국 이들은 참혹한 형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성산문의 MBTI는 아마 T가 아니라 F인 것 같습니다. 실속보단 가치를 선택하죠. 세조가 그렇게 심한 고문을 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조가 즉위한 후에 받은 모든 월급을 모아두고 손도 하나 대지 않습니다. 더러운 돈 안 쓰겠다 이 말인 거죠. 보기운동의 실패는 곧 단종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거친 강물에 둘러싸인 섬 청령포. 단종은 그곳에서 밤마다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합니다. 피를 뱉으며 우는 새 너와 나의 운명이 같구나. 단종이 남긴 이 시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시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종은 착하고 유약하기만 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수양대군에게 당한 걸까요? 단종은 사실 세종대왕도 인정한 천재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문종을 닮아서 서예와 시문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지지 세력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처지였던 거죠. 단종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지,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종을 위협한 수양대군 역시 세종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은 왕실의 어른이었기에 단종이 뭘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계란이랑 바위랑 부딪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수양대군은 치밀한 책사 한명회와 함께 살생부를 작성하고 김종서를 철퇴로 살해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습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단종의 곁에는 성삼문 같은 충직한 학자들은 많았지만 수양대군의 무력과 한명회의 잔인한 시략을 당해낼 실질적인 군사력이라던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책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서 법과 도리를 지키려 했지만 수양대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았습니다. 내가 안 죽으려면 먼저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덤비는데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김종서랑 황보이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종서는 호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당시 조선시대 유교문화 속에서 숙부라는 사람이 이 난리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데 한명회가 군대를 모으고 살생부를 작성하고 기습 준비를 할 동안 눈치 못 채고 멍하게 있었죠. 김종서 참 왕년에 대단했었는데 영하의 추위와 여진족의 위협 속에서도 직접 전장을 누비면서 북방지역을 지켜낸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호랑이라 그랬는데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꼼짝없이 당하고 마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왕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킨 건 이름 없는 향리 어몽도였습니다. 어몽도는 영월 광전리 지역의 호장인데요. 호장은 뭐냐면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향리 중 가장 높은 우두머리직을 말합니다. 이게 세습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몽도는 사실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과 기반을 가진 가문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킨 사람이죠. 세조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 유배된 왕을 돕는 것은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그 어몽도의 두려움없는 충성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457년 단종이 사약을 받고 서거했을 때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때 어몽도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현재의 장릉 자리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후 어몽도는 세조의 추적을 피해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종적을 감춥니다.
아마 충청도 제천 같은 곳에 몸을 숨겨 평생을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영조시대에 그의 충절이 인정받아 공조판서라는 벼슬을 받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